반갑습니다. 그동안 울산교육청 하면 부패 비리 뭐 이런 말이 떠올랐는데 지금은 뭐 여러 방면에서 많이 좋아졌고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동안 믿고 또 신뢰해 주신 우리 시민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교육 복지면 복지, 뭐 청렴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부분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믿음이 가십니까? 사실은 정말 그러면 안 되는 거가 울산에 좀 있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즘에 우리 감리께서 좀 다니시면 학부모들 혹시 교사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교사들은 뭐 이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학교 수업하기가 또 뭐 근무하기가 좋아졌다 그러고 학부모님들은 특히 이제 교육복지가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고맙다는 말도 많이 하고 유학 간 어떤 학부모 한 분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애 유학 안 보내고 그냥 울산에서 학교 보낼 걸 하는 얘기도 최근에 들었습니다. 가장 좀 이렇게 좀 일하시면서 좀 듣고 싶은 말씀을 들으신다고 해야겠지요? 네. 감리 그런데 이제 최대 공약을 좀 하셨더라고요. 고교 무상급식. 네.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학부모들이 이렇게 무상급식 어쨌든 돈 안 내는 건 부자들도 다 좋아하죠. 예, 작년 이제 7월 1일자로 제가 취임을 해서 9월 1일자로 바로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를 했거든요. 그동안 울산에는 이제 교육복지가 전국 꼴찌였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부담 경비가 제일 높았는데 작년 9월 달에 전격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를 했기 때문에 그 만족도가 이제 굉장히 높죠. 그래서 고등학교에 가면 애들이 막 다 좋아하고 또 학부모님들도 좋아하고 그렇게 됐죠. 그리고 올해 이제 얼마 전에 또 시장님하고 구청장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중학생 그리고 고등학생 교복비 있잖아요. 그걸 이제 무상으로 전액 지원하는 걸로 또 합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 울산이 그동안 울산 하면 교육복지 꼴찌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교육복지 선도도시라는 그런 평을 받고 있고 전국 최고 수준으로 이제 교육복지가 나아졌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많이 또 요구하고 그러진 않나요? 또 다른 것도 해달라와 이렇게. 뭐 사실 저는 이제 뭐 교육은 특히 유치원부터 한 고등학교까지는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도한 뭐 요구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그래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가능하면 학부모들 부담을 없애는 걸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이제 뭐 교육복지 수준을 많이 높였으니까 이제 질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급식의 질을 높인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교육 행정의 신뢰를 회복한다는 거가 굉장히 좀 빠른 시간 안에 어떻든 이게 우리 여성의 디테일로 이렇게 다 이겨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신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동안 이제 부패 비리로 여러 좀 안 좋은 일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뢰는 크게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뭐 각종 정보를 공개하는 게 참 크거든요. 정보 공개하는 게 있고 한 세 가지 정도 정책을 펼쳤습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 해가지고 부패 비리를 저질렀을 때는 아주 단호하게 처벌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뭐 청렴 시민 감사관제를 도입해가지고 그 부분에 시민이 이제 또 참여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공익 제보센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서 좀 문제가 되는 거는 굉장히 많이 제보가 되고 있고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제보가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래가지고 권익위원회에서 국민권익 있잖아요. 거기서 국가 청년 시책 평가 거기서 이제 최우수 또 1등급을 받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좀 이제 정보를 잘 모르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신뢰가 안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소통에 많은 뭐 비중을 두고 그래서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감이라는 그런 걸 만들어서 며칠 전에 한 30회를 가졌습니다. 작년 취임하면서부터 한 달에 2번씩 해서 30회를 가져서 한 번은 우리 교육청에 그분들이 찾아오고 희망하는 사람들인데 한 번은 또 학교나 이런 데로 찾아가서 하는 그런 이제 시민과 함께하는 교육감이라는 걸 했고 그다음 학생, 학부모, 그다음에 교사 해서 원탁 토론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의견을 듣고 있고 그래서 이제 불통이나 뭐 이런 말은
없어지고 소통하는 교육감으로 일단 자리를 잡으면서 이제 신뢰가 많이 회복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오랜 동안 이렇게 리더들을 뵈면서 네. 가장 중요한 건 신뢰인 것 그렇습니다. 같더라고요. 예. 네. 근데 이제 그 신뢰가 회복된다면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네. 기업의 뭐 좀 더 다른 모습이 나오도록 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신뢰가 처음이자 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신뢰가 바탕이 안 되면 어떤 교육 정책도 사실 펼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정말 하고 싶은 교육을 지금부터 이제 펼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즐겁게 참여해야 되거든요. 또 학교에 즐겁게 가야 되고 제발 그런 나라, 그런 네, 학교 좀 네. 만들어 주시면 좋겠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신뢰가 필요한 건데 네. 그래서 학생들을 직접 가르치는 분은 교사이기 때문에 네. 이제 저희들은 교사에게 많은 이제 뭐라 그럴까 좀 자율권을 드리고 싶고 네. 특히 교사들이 다른 가르치는 일 업무 말고 다른 일 때문에 제대로 가르칠 시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교사들이 가르치거나 뭐 상담하거나 이런 일 외에는 일체 일을 안 하게 들어드리고 그래서 그 남는 시간에 연수를 받게 하고 그런 교사들 역량을 키워서 정말 아이들을 제대로 가르치게 또 학생들이 정말 수업에 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수업을 바꾸는데 그거는 교사 역량을 강화해서 수업을 바꾸려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전라북도 교육감님 전국 교육감 협의회 네, 그렇습니다. 시잖아요. 김성환 교육감님. 예. 네, 김성환 교육감님 저희 이제 인터뷰하시면서 정말 방송에 대고 어떻게 이야기하셨냐면 제발 우리 선생님들 정말 네. 그 업무 너무 많다. 네. 좀 줄여라. 애들하고 정말 교육만 하게 해달라. 뭐 이런 말씀도 제가 하셨던 게. 네, 맞습니다. 교육감들이 아마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네. 실제로 줄여 나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대폭 없애거나 네. 또 있는 일은 다른 사람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한테 넘길 때는 이제 그게 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생각만큼은 사실 쉽지 않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도 학교 업무 정상화 추진단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업무를 계속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업무 줄이는 것 중에 교육부에서 꼭 해야 되는 것들 중에 교육부에게 이거 하나는 정말 좀 개선 좀 해달라. 교육부에 꼭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는 교육감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권을 줘야 됩니다. 교육부에서 너무 세세한 것까지 간섭을 하기 때문에 사실 많이 힘든데 고등학교까지는 교육감들을 믿고 다 맡겨달라 이렇게 말하고 싶네요. 또 저는 이제 교육부를 또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교육부가 하는 말은 진짜 권한 다 줬다. 아닙니다. 진짜 권한 많이 줬다. 그런데 다 줬는데 뭘 더 달라 하느냐 이런 말도 하던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많은 걸 아직까지 교육부에서 권한을 내려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치분권이 저는 대한민국의 지금 살 길이라고도 합니다. 정부에서 이제 공정의 가치 실현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시 비중 확대하는데 사실 교육 계획을 이렇게 발표들만 하시는 거 보면서 좀 안타까웠어요. 정말 이 코앞에 쓱 놔두고 네. 대한민국 이래도 되는가 막 이런 안타까움도 있었고요. 또 굉장히 혼란스럽기도 네, 했었고요. 네. 또 대입 정책의 이제 올바른 방향은 이건 정말 100년 대기 언제 성립될까 대한민국은 이런 걱정도 좀 했었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정시 비중을 이제 뭐 늘린다, 줄인다 이렇게 지금 쟁점이 이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데 그게 다들 이제 그걸로 다 해결될 거라고 또 믿지는 않죠. 예, 의견들은 다 좀 다르긴 하지만 그 이유는 사실 대학이 이제 서열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또 직업에 따른 임금 격차가 너무 이렇게 크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그 사회적인 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면 어느 특정 직업을 계속 가지려고 하고 거기 들어가는 문은 좁고 이러기 때문에 또 거기에 따라 임금이 또 다르고 이래서 그 경쟁이 이제 치열하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교육개혁과 함께 그런 사회적인 여러 가지 변화 이게 동반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더라도 사실은 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금 뭐 정시 확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어떤 입시 제도를 취할 때 학교가 좀 정상화될 건가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입시 제도나 이런 걸 바꿀 때는 현장에 있는 교사들의 의견을 굉장히 소중하게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그래도 지금 정시 비중을 낮추면서
그 학교에서 다양한 교육 활동을 할 수 있게 이렇게 조금씩 이제 바뀌어가고 있는 중에 다시 이제 정시 비중을 높인다는 거는 좀 거꾸로 간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어서 정시 비중을 높이는 데는 사실은 좀 동의가 안 되고요. 정시 비중을 좀 낮추면서 입시 부담을 더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정시 비중을 높이고 수능 비중을 높이면 하루 만에 그 시험을 쳐서 다 결정한다는 게 굉장히 무리죠. 그래서 12년간 정말 3년간 고등학교 3년간 학교 생활을 통해서 대학 진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뭐 교육의 정답은 아이들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또 굉장히 많이 또 고민들을 하시고 계시지 네. 않겠습니까? 네. 교육의 중요의 그들의 또 주체는 또 학생들이죠. 학생인가요? 네. 학부모인가요? 저는 학생입니다. 이게 좀 학생입니다. 학생이죠. 학생이 없는 뭐 학부모나 교사 있을 수가 없죠. 예. 혹시 뭐 소통도 하십니까? 학생들하고 제일 소통이 잘 됩니다. 저는 학생들 우선 제가 취임하자마자 그동안 강제로 하던 이제 야간 이름만 자율인 야간 자율학습 뭐 방과학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강제를 일체 없앴습니다. 완전 자율화 시켰기 때문에 좀 학부모들은 또 좀 더 잡아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지만 뭐 물론 남아서 공부하고 싶은 애들 얼마든지 남아서 하되 억지로 잡아놓고 하는 건 안 된다. 그건 교육이 아니다. 그래서 완전 자율화 시켰더니 애들이 제일 좋아합니다. 또 등교 시간도 너무 이제 수면권 이런 게 건강권 이런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등교 시간도 일정하게 좀 늦추면서 학교의 자율성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학생들이 사실은 제일 좋아합니다. 예. 학부모들은 좀 어떻습니까? 소통하시면서 학부모들은 예, 많이 좀 잡아달라는 얘기 아직도 여전히 있습니다. 좀 학교에 오랫동안 잡아달라는 얘기. 저녁에 이제 야간 자율학습을 자율로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거의 뭐 10시까지, 11시까지 남아 있으면서 저녁도 학교에서 먹고 이랬거든요. 그럼 지금은 이제 좀 자율학습을 일찍 자기가 안 하겠다는 학생이 일찍 가기 때문에 석식이 이제 학생 수가 줄다 보니까 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들은 저녁까지 먹여달라. 또 어떤 학교를 심지어 아침에도 먹여달라. 그래서 학부모들이 학교에 요구하는 사항이 굉장히 많죠, 이제. 예,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학부모들하고 의견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네. 저 아는 집 아이가 외국에서 이제 다 학교 다니다가 네. 고등학교를 왔는데 그 자율학습을 막 시키는 걸 보고 막 혼자 밖에서 놀고 있으니까 네. 너 뭐냐? 선생님이 볼 때는 얘가 이상하네. 얘가 볼 때는 저 아이들이 다 이상하. 맞습니다. 학교가 미쳤어요. 막 이렇게 집에 와서 이야기를 했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학교가 미친 게 아니라 네가 이상한 애가 아니라고 좀 전해달라고 제가 그런 말도 했었는데요. 어쨌든 조금 더 이렇게 저는 이제 코딩 교육 같은 거 네. 의무 교육이 됐는데도 전혀 지금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정말 저는 애국 선진 사례를 좀 보면서 네. 안타까웠었습니다. 그런데 또 선생님들이 이렇게 한 30시간 교육 받아서는 되지도 않는 네. 그런 거가 우리 교육감님들이 좀 더 아이들에게 그런 교육이 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그렇습니다. 예. 참 정말 20년 후를 준비하는 거 아닐까? 예. 처음부터 끝이 아까 신뢰라 그랬지만 또 그 다음이 처음부터 끝이 선생님입니다. 교사들에게 정말 많은 투자를 해서 그분들이 정말 제대로 아까 말씀하신 코딩 교육 저희들은 또 울산형 영어 교육이라 해서 영어를 또 어떻게 좀 애들이 초등학교 3학년부터 하지 않습니까? 좀 그래서 정말 너무 오랫동안 영어를 배워도 말 한마디 못하지 않습니까? 그걸 좀 혁신하기 위해서 연수를 강화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교사들에게 많이 투자를 해야 됩니다. 쉬는 시간도 많이 드려야 되고 또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마련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감님을 뵈면서 조금 신뢰가 가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많은 것을 노력하고 있는 게 정말 보이는데 네. 우리 지자체와 협력도 잘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뭐 무상교육, 아니 무상급식, 무상교복 이것도 지자체와 협조를 구해서 같이 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혁신교육지구, 뭐 마을교육 공동체 이런 말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제는 교육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학생들로 보면 학교에 오면 학생이지만 또 학교 밖을 나가면 교복 입은 시민이고 또 주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자체장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울산에서는 중구하고 남구하고는 이미 우리가 올해 마을교육 공동체 관련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을 체결해서 마을에서 학교와 협력해서 어떻게 아이들을 잘
보살필 건지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지자체로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 학교에서만 아이들을 지도하는 그런 때는 지났기 때문에 온 마을이 정말 아이를 키운다는 말이 있잖아요. 한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다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또 학교에서 뭐 다 가르칠 수 있는 여건이 돼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역에는 온갖 인프라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마을과 학교가 이제 함께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그런 마을 교육 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이제 공유를 하고 있고 지자체장도 요새는 많은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 문제에 대해서.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주민들이 이미 이제 다 교육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죠. 예. 어쨌든 그렇게 협조의 말씀은 그러면 너무 잘해주고 있어서 협조의 말씀이 필요 없으신가요? 아니죠.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럼 혹시 좀 그렇게 잘 해주시지만 네. 또 이런 것도 좀 함께 좀 하시자고 이번 기회에 한 말씀 하시죠. 예, 맞습니다. 네. 사실 그동안 뭐 울산 시장님과 5개 구청장 군수님께서 너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여기까지 잘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울산이 뭐 아이 키우기 좋은 울산, 또 아이들이 행복한 울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지자체장님들이 교육에 관심을 가지는 걸 더 강화를 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고 교육감만의 문제가 아니고 자치단체장님들도 꿈꾸고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복 입은 시민이고 교복 입은 주민이기 때문에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많이 도와주시지만 함께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는 더 긴밀하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아마 공감대를 다 형성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 또 앞으로의 희망은? 제가 뭐 지난 1년 4개월 지났는데 뭐 크게 아쉬운 점은 없습니다. 제가 하고자 했던 일을 다 했고 뭐 처음에 극성했던 것보다 굉장히 신뢰를 받으면서 연착륙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얼굴을 보니까 굉장히 즐겁게 하시는 게 보입니다. 진짜. 예, 그래서 큰 아쉬움은 없고 이제 앞으로는 정말 제대로 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이제 더 중요한 때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아픈 아이들이 많습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에 다니는 게 많이 즐겁지가 않은 애들이 아직 많지 않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정말 즐겁게 학교에 갈 수 있고 또 부모의 보살핌을 좀 제대로 못 받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또 학습으로부터 좀 뒤처지고 이런 학생들이 참 많거든요. 그런 학생들을 정말 좀 더 집중적으로 보살펴가지고 그 아이들도 행복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고 부모님들 걱정 없이 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게 고민이 많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들이 많은 문제들이 이제 복합적인 문제들이기 때문에 조금 관심 가진다고 금방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학교 간의 격차, 또 학생 간의 그런 격차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뭐 관련 부서가 전부 협업해서 현장하고 소통하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줄일 건지 계속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 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조금 그래도 좀 이렇게 뭔가 좀 불편한 게 좀 있을 수 있다는 많죠. 거죠. 예. 네. 네. 지금부터 교육감님께 네. 그럼 그런 분들에게 기쁨을 주고 웃음을 주고 희망을 주는 네. 코너를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예.